돌아온 붕다방 시즌2입니다. 안녕하세요. 땅누나입니다. 이번 명절에 집에 가니까요. 집안 어르신들이 집값에 대해서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목소리 큰 삼촌이 이제 부동산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앞으로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한국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그 흑사병이 창궐했던 유럽 중세 시대 때보다 더 빨리 감소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다시 인구 감소로 집값이 폭락한다는 주장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봉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한국 인구 감소 국가가 됐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3천만 명 시대 온다. 그럼 주택 수요 당연히 줄겠죠. 사람이 없으면 집 누가 살까요? 살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주장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네. 2008년에 베스트셀러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그때도 저출산 고령화를 주장하면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선대인 씨라고 요즘 유명한 주식 전문가가 쓰신 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책 믿고 야, 집 사지 말자 이랬던 분들 꽤 많아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잠깐 좀 집값이 잠깐 폭락하지 아니죠. 않았나요? 좀 내렸죠. 내리다가 엄청 폭등했죠. 그래서 그때 그거 믿고 집 안 샀으면 어떻게 됐냐? 엄청난 기회를 놓쳤겠죠. 그 저출산 집값 폭락론은 사실 일본이 원조가 아닌가요? 예, 일본이 원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저도 한때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이 실제로 1980년대에서부터 90년대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 그래서 일본의 집값이 한 3분의 1 토막 났는데도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왜 도대체 일본에서 집값이 왜 떨어졌냐를 놓고 많은 논쟁이 벌어졌겠죠, 당연히. 그래 봤더니 이제 고령화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결국 일할 사람이란 게 뭐예요? 집 살 사람이잖아요. 집 살 사람이 푹 떨어지니까 집값이 떨어지더라. 그 이론이 유명한 이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택시장은 출산 고령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네. 도쿄대 명예교수의 에일대 박사 니시무라 기요히코라고 일본은행 부총재 제가 직접 만나 인터뷰해봤어요. 이 양반이 큰 소리 빡 치더라고요. 일본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어떤 나라든지 고령화 저출산 되면 집값이 떨어져.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크게 외치는 게 야, 일본뿐만 아니야.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 니들도 심각해. 니들도 곧 집값 폭락할 거야.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요? 네. 야, 미국 마찬가지야. 미국도 집값 폭락할 거야. 그때 큰 소리 치셨어요, 저한테도. 그리고 이 당시 이분의 주장이 또 유행을 해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도 네네. 이런 강연을 하셨어요. 근데 이 저출산이 집값 폭락을 유도한다는 이런 이론이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또 많지 않나요? 근데 그에 앞서서 그러면 일본이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20년 동안은 맞았어요. 근데 요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탄 났어요. 저출산 집값 폭락론이. 네네. 일본이 2010년 그 이후로 많이 올랐어요. 일본 주택가격 변동률을 보면 결국 80년대, 90년대가 변동률이 거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그게 한 네네. 20년 누적되다 보니까 뭐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반 토막이 났다 하는 건데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도 상관없이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학자들 중에서도 아까 니시무라스처럼 그런 예언을 했어요. 네. 하버드의 맨크 교수 아시나요? 네네. 그 맨큐의 경제학.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죠. 1989년에 내놓은 논문이 뭐냐? 베이비 붐 은퇴와 주택 시장. 영어로 쫙 돼 있어요.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네네.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고 고령화로 주택 수요가 줄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이 양반이 거대한 예언을 했어요. 1987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주택의 실질 가격이 연간 3%씩 하락할 것이다. 미국 집값 얼마나 올랐어요. 우상향했어요. 미국도 집값이. 물론 가운데 리만 쇼크 터지고 나서 네네. 2008년도에. 네, 그때 폭락했지만 다시 확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출산 집값 붕괴론이 뭐 왜 틀렸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한데. 우리가 아는 나라 있잖아요. 일본이 특수한 사례였어요. 저출산 고령화로 집값이 끊임없이 떨어진 그것도 80년대와 90년대. 지금 벨기에, 캐나다 그래픽 나갑니다. 자막 보이시죠?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는데도 집값이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경제가 뭐 부흥했나요?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가 방치돼 가지고 집값이 인구가 그렇게 줄면 집값은 어느 정도 경제가 침체되고 집값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뭐냐면 독일 보면 독일이 인구가 2005년에 8,253만 명으로 정점을 쳤어요. 그리고 인구가 떨어졌어요. 무려 8천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53만 명이 줄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나라 망했구나. 뭐 경제 그때 안 좋았어요. 가만히 방치하겠어요? 방치 안 하죠. 어떤 나라도 인구가 줄면 이민을 확대하든지 수를 내죠. 독일도 그때 2010년도부터 막 인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막 이민 확대하면서 경제도 그때 유럽의 강자가 되면서 집값도 폭등했어요. 10년에 한 40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 경제 구조라고 해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독일이 좀 유사성을 가지고 있나요? 있죠. 수출 중심의 국가, 제조업 중심의 국가. 그래서 독일 경제 안 좋거든요. 집값도 폭락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수출 많이 하는데 수출이 요즘 잘 안 돼요. 중국 의존도가 높아요. 한국도 그래서 지금 또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경제가 안 좋잖아요. 집값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가 와도 우리나라도 뭐 이민 정책 이런 거 뭐 써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캐나다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는 데는 다 저출산 고령화에 네네네. 같은 문제에 봉착해요. 근데 캐나다는 집값이 영구 상승한다. 영구 상승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올랐어요. 미국보다 캐나다의 집값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근데 미국보다 캐나다는 인구도 적은데 네. 땅덩어리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가면 다 그건데 근데도 집값이 높다고 난리가 나요. 결국은 이민을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경제가 쪼그라지고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약간 특수해요. 근데 일본 얘기했지만 일본의 집값 폭락기는 언제였다? 1980년대, 90년대. 그때 20년간은 정말 암흑의 시대였는데 자, 2012년 아베 이 양반이 집권하면서 자,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안 되겠다. 해서 들고 나온 정책이 아베노믹스. 네,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네. 그래서 뭐냐면 과잉 유동성, 그러니까 돈 막 풀어요. 돈 찍어서 풀고 저금리, 엔저 유도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쫙 경제를 수출도 늘리고 그때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 막 놀러 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왜? 물가가 싸니까. 물가 싼데 가서 또 좋은 구경하고 좋은 구경하고 뭐 한국에 어디 지방 여행 가는 건 더 싸다. 에이. 이 정도로 환율 차이가 나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 집값도 다 올라가고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주가 상승되고 관광객이 증가했던 거예요. 그러면 고령화가 되면 뭐 지방 부동산이 더 크게 타격을 입는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엔저 정책으로 관광객들이 한 2008년도에 한 800만 오다가 2019년, 17년 되면 한 3천만 명 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일본도 지방 집값 당연히 많이 떨어졌죠. 땅값 많이 떨어졌죠. 근데 갑자기 2020년 공시가격 상승률 베스트 10을 보면 물론 도쿄도 있지만 그중에 대부분이 지방이에요. 홋카이도하고 오키나와에 왜 여기에 갑자기 집값이 올라갔을까요? 그러니까 관광지 주변이죠. 관광객들이 몰려드니까 에어비앤비하고 뭐 그다음에 뭐 관광 상품점하고 호텔 짓는다고 산 시골에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약간 일본도. 제주도처럼.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운명론, 사이비 종말론이 아니에요. 저출산 고령화되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문을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네네. 일본 저출산 고령화로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2010년 이후로 도쿄, 그다음에 오사카 주요 지역, 그다음에 지방에 관광객들 몰리는 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런 일본의 뭐 주택 가격 양상과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양상이 뭐 비슷할 거라고 좀 보실까요? 나는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해가지고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네네. 그리고 저출산 왜 2008년도에도 저출산 고령화 노래를 부르면서 집값이 폭락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그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로 이제 인구가 이제 감소해서 초등학교를 갈 어린이들도 없는데 뭐 부동산 망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물론 옛날하고 다른 구조인데 그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일본의 증시 니케이 평균 지수에 나오는데 일본의 땅값하고 비슷해요. 집값하고. 네네. 80년대, 90년대 일본의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했다가 지금 어떻게 되냐?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물론 버블기 때 가격으로 돌아갔지만 한 10년 놓고 보면 엄청 올랐어요. 그 뭐냐? 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값하고 주식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 뭐냐면 보통 주식과 집값을 대체 상품이라고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 사고 주식은 그게 아니라 집값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그 나라의 활력, 경제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일본의 집값과 주택 가격, 집값과 주가에 놓고 보면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해요. 네. 롱텀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볼 수 없어요. 근데 자, 우리의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한국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에서 비실비실 거려가지고 망가진다. 그럼 집값이 살아날 이유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저렇게 적자 내면서 비실비실 몰락한다. 한국도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한국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 주요 우리 수출의 20% 차는 건데 막 삼성전자 내지는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가지고 한국의 경제를 이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 가격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고 주가도 다시 그냥 상승하고. 우리도 3천, 4천, 5천 갈 수 있겠죠. 아, 물론 정치를 잘해야 돼요. 일본도 어떻게 보면 80년대, 90년대 막 정권 교체가 잦으면서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못 편 결과가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인구 감소에 따라서 주택 가격 어떻게 변할지 우리 봉 선생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뭐 더 이야기해 주실 아니 그러니까 딱 두 개 여기서 보면 일본의 집값 그래프, 네.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일본 저출산 고령화로 일본의 집값 계속 폭락한다. 이건 90년, 20년 전 얘기예요. 네. 지금도 아직 그런 20년 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왕왕 계시죠.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사실 뭐 인구라는 뭐 주요 변수가 있지만 경제 성장 이런 네. 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만으로 이제 주택 가격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리고 보신 거죠? 뭐 저 우리 이런 거 좀 팩트 체크 댓글 남겨주시면 필요한 거 이거 알고 싶다 이런 거 내시면 우리가 저희들이 또 봉다방에서 한번 다뤄보죠. 뭐. 네, 댓글로 궁금한 사항 많이 남겨주시면 우리 봉 선생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까지 꼭꼭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